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흡착기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한방의 정리, 전기장치부터 제동장치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건설기계에서 전기는 뭐 할 때 사용하나? 전기차도 아니죠? 그러니까 구동하는 부분이나 유압을 사용해서 작동하는 부분에는 전기장치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축전지를 계속 충전해서 시동할 때 사용되고, 기동 전동기에 사용되고, 충전장치, 각종 전구류, 등화에 사용하고, 에어컨 히터, 냉난방에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죠. A로 나타내고, 저항 R은 ohm으로 나타낸다. 기호가 빠졌네요. ohm으로 나타내고, 전압 E는 볼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전류 I는 전압 E 나누기 저항 R입니다. 저항이 분모로 가고 전압이 분자로 간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저항은 전류와 반비례 관계, 전압은 전류와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전압이 36V다. 저항이 2ohm이면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끔 나온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다. 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전류는 아퍼항이다. 아퍼항. 그리고 전력 P는 전류에다가 전압을 다시 곱한 게 되겠고, 전류는 아퍼항이니까 전력 P는 R분의 2 곱하기 전압 되겠죠. 그래서 R분의 2제곱이다. 그리고 전류의 3대 작용은 발화자입니다. 발화자. 전류의 3대 작용은 발열, 화학, 자기작용이에요. 발화자다. 축전지의 충반전 작용은 화학작용입니다. 기계적인 작용 아니고 화학작용 맞죠? 축전지의 작용은 황산과 순납이 접촉해서 황산납과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전의 화학작용. 반대로 충전 시에는 물 분자가 줄고 황산 분자가 늘어나서 전해액이 증가되고 산소가 발생하는 역시 화학작용입니다. 자, 축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세지겠죠? 전압은 2개가 되고 용량은 1개와 동일합니다. 반면에 축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사용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겠죠? 전압은 동일하고 용량, 사용 시간이 2배가 된다. 이런 전기장치의 기본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인데요. 전동기, 모터의 원리는 왼손 법칙, 발전기의 원리는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동기의 원리가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왼전 오발, 왼전 오발 이렇게 외웁니다. 왼전이다.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오발, 오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다.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한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왼전 오발. 축전지 배터리의 용도는 시동할 때 필요합니다. 기동 전동기를 작동시키는 것이 배터리의 힘이다.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 그리고 발전기 출력 및 부하의 언밸런스를 조정하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한다. 그리고 그 전기에너지를 다시 화학에너지로 저장하는 역할을 이 축전지, 배터리가 하게 됩니다. 이 건설기계에 쓰는 축전지 배터리의 종류에는 납산 축전지, MF 축전지, 알칼리 축전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납산 축전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짧고 무겁습니다. 납산 축전지의 양극판과 음극판이 뭘로 돼 있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양과 음해, 양과 음해 이렇게 외우면 되고, 양극판은 과산화납, 음극판은 해면상납으로 돼 있다. 양과 음해. 납산 축전지의 극판의 작용물질은 떨어지기가 쉽고, 전해액은 묽은 황산을 쓰고 자연 감소 시에는 증류수로 보충합니다. 전해액은 묽은 황산, 감소 시에 증류수로 보충한다. 납산 축전지. 자, 전해액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납과 칼슘의 합금으로 돼 있는 게 MF 축전지인데, 밀봉 촉매마개를 사용하고 자기 방전이 적고 보존성이 우수하고 비중계가 부착돼 있다. 비중계 부착돼 있다. MF 축전지. 알칼리 축전지는 전해액이 알칼리 용액이에요. 진동에 강하고 자기 방전이 적어 수명은 길지만 비싸다. 알칼리 축전지. 자, 축전지에 관련된 기출을 쭉 풀어보겠습니다. 축전지의 급속 충전은 긴급할 때만 사용하고 충전 시간은 짧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한다. 다 맞습니다. 축전지 급속 충전은 긴급할 때, 충전 시간 짧게,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된다. 다른 보기 하나 나오겠죠? 축전지 전해액이 빨리 줄어드는 원인은 케이스가 송산됐거나 과충전됐다. 전압 조정기가 불량하다. 전해액이 빨리 줄어듭니다. 케이스 송산, 과충전, 전압 조정기 불량. 축전지가 겨울철 온도가 내려갈 때 축전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 온도와 비중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비중은 상승합니다. 용량이 저하되고 전압이 저하된다. 자, 비중 상승한다 체크하시고요. 축전지 전압이 낮다? 조정 전압이 낮고 다이오드가 단락됐거나 케이블 접속이 불량할 때 전압이 낮습니다. 축전지 전압이 낮은 이유는 조정 전압이 낮다. 다이오드 단락됐다. 케이블 접속 불량하다. 다음, 납산 축전지 충전 시에 화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폭발 위험 때문이죠.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폭발하기 때문이다. 폭발 위험 때문에 절대 화기 가까이에서는 하면 안 된다. 납산 축전지 증류수를 자주 보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과충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충전되고 있으면 증류수가 빨리 줄어들고 자주 보충해야 된다. 과충전되면 전해액이 갈색을 띠고 양극판 격자가 산화되며 양극 단자 셀 커버가 불룩하게 부푼다. 자, 어떻게 외우냐? 과충전하면 갈산동 배불뚝이 된다. 갈색되고 산화되고 불룩하게 부푼다. 과충전하면 갈산동 배불뚝이 된다. 자, 납산 축전지를 장기간 방전 상태로 두면 극판이 영구 황산납 된다. 못 쓰게 된다. 장기간 방전 상태 두면 극판이 영구 바보 된다. 황산납 된다. 못 쓰게 된다. 급속 충전 시 접지 케이블을 분리하는 이유는 발전기 다이오드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급속 충전 시 접지 케이블 분리 이유, 발전기 다이오드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 일반적으로 시동 전동기를 기동 전동기라고 하는데요. 자, 디젤 기관 같은 내연기관이 처음 작동, 시동할 때 축전지의 전원을 사용하여 1회 폭발을 일으켜서 크랭크축 회전을 먼저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은 시동 모터, 기동 전동기다. 건설기계 차량에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곳 시동 모터입니다. 자, 기동 전동기죠. 전동기 모터입니다. 그래서 왼전 오발 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된다. 왼전 오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왼손 법칙은 전동기 모터다. 건설기계 전동기는 축전지의 전원으로 시동 기동하는 직류 직권 전동기를 씁니다. 직류 직권 찍찍 전동기.
건설기계 전동기예요. 전동기의 종류에는 직권식, 직렬 전동기가 주로 사용되고 분권식은 병렬 전동기고 복권식은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권식은 계좌 코일과 전기자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분권식은 병렬로 연결. 기동전동기 시험 항목에는 무회저 있습니다. 무회저, 무부하 시험, 회전력 시험, 저항 시험 있다. 무회저. 기동전동기 시험 항목이고요. 기동전동기의 회전력 시험은 정지시의 회전력을 측정합니다. 운전시의 회전력 아니다. 회전력 시험은 정지시 회전력을 측정하고 전기자 코일의 시험은 그로울러 시험기를 이용합니다. 전기자 코일 시험은 그로울러 시험기 이용한다. 기동전동기의 동력 전달은 일단 시동 모터, 기동전동기가 1회 회전을 하면은 그 토크를 플라이 휠로 전달해 주는데 이 기동전동기의 구성은 클러치, 시프트 레버, 피니언 기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순서는 클변종입니다. 클변종이다. 그래서 이 시동장치의 링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언은 기동전동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링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언은 기동전동기에 부착되어 있다. 이 플라이휠 링기어의 손상 시에 기동전동기는 회전되나 엔진이 크랭킹되지 않습니다. 자, 크랭크 축의 맥동적인 회전 관성력을 부드럽게 바꾸는 이 플라이휠의 링기어가 손상되면 아무리 기동전동기에서 동력을 생산해서 이 엔진을 크랭킹 시키려고 해도 구동 피니언은 돌아도 이와 연결된 링기어가 손상돼 있으면은 엔진을 크랭킹 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버러닝 클러치란 자, 기동전동기는 일단 1회 시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시동 후에는 구동 피니언이 계속 물려 있으면은 이 전동기가 엔진 회동력 때문에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기동전동기의 피니언이 링기어에 물려 있어도 엔진 회전력이 기동전동기로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된 클러치가 바로 오버러닝 클러치입니다. 자, 기동전동기 관련된 핵심 기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이유는 기동전동기는 배터리로 작동하죠.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 접촉 불량, 배선과 시동 스위치 손상과 접촉 불량, 브러쉬와 정류자의 밀착 불량. 하지만 오일이나 벨트에 관한 보기가 나온다. 틀린 보기입니다. 이렇게 기동전동기는 배터리로 기동하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그런 보기는 옳고 다른 오일이나 벨트 문제, 엔진에 관련된 보기가 나오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무회저, 무부하 시험, 회전력 부하 시험, 저항 시험 있었죠? 정류자 시험 아닙니다. 무회저. 시동이 걸린 후에 스타트키를 계속 온 상태로 누르고 있으면 기동전동기에 부착된 요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휠의 링 기어를 돌려주는데 엔진 구동력으로 시동이 된 이후에도 계속 돌아가게 되면 피니언 기어가 손상되고 수명이 단축되겠죠. 겨울철 시동전동기의 크랭킹 회전수가 낮아지는 원인은 엔진 오일의 점도가 상승했다. 저온으로 축전지 용량이 감소했다. 저온으로 기동 부하가 증가했다. 모두 시동전동기 크랭킹 회전수가 감소될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화 스위치? 요거 자체가 지게차나 건설기계, 디젤 기관에는 없는 거예요. 점화 스위치 저항 증가 아니다. 엔진오일 점도 상승, 축전지 용량 감소, 저온으로 부하가 증가했다. 이런 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운전 중에 충전장치, 발전기와 레귤레이터가 있는데요. 발전기와 레귤레이터는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축전지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죠. 발전기는 크랭크 축에 의해서 엔진이 계속 돌아갈 때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레귤레이터는 이 충전할 때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레귤레이터의 기능은 일정 전압 유지다. 자, 발전기에는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로 나누고요. 먼저 직류 발전기의 구성품은 전철 커브정 이렇게 외웁니다. 전기자, 계좌 철심, 계좌 코일, 브러쉬와 정류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전기자는 전류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계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철심이 전자석이 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철심이 중간에 전자석이 된다. 자, 그리고 브러쉬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줍니다. 정류를 해주는 것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자, 직류 발전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요 교류 발전기인데요. 왜냐? 건설 장비는 대부분 삼성 교류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교류 발전기가 나온다. 구성품에는 슬브다로스입니다. 슬링 및 브러쉬, 다이오드, 로터, 스테이터. 슬브다로스. 교류 발전기고요. 교류 발전기의 특징은 고속이고 내구성이 좋고 브러쉬의 수명이 길고 소형이며 경량이다. 저속 충전 성능이 좋아서 널리 이용되고 역류를 하지 않는다. 컷아웃 릴레이나 전류 제한기가 필요 없고 불꽃 발생이 없다. 점검 정비가 쉽다. 자, 거의 모든 면에서 장점이 많죠? 자, 이런 교류 발전기는 슬브다로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슬링립은 브러쉬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 로터를 전자석으로 만듭니다. 자, 교류 발전기에서 전자석이 되는 것은 로터입니다. 전자석, 로터. 그리고 브러쉬는 로터가 회전할 때 슬링립과 접촉하면서 로터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뭐가? 브러쉬가 로터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 다이오드, 정류기는 스테이터 코일에 발생된 교류 전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랍니다. 그리고 역류를 방지한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다이오드입니다. 교직 다이오드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교류 발전기 부품은 다이오드다. 자, 전자석, 로터, 전자석이 되는 로터는 펜벨트에 의해 돌려지면 전자석이 된다고 하죠. 전자석이 되어 회전하고 스테이터에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류가 발생되는 부분은 그래서 스테이터 코일이에요. 전류가 발생되는 직류에서 전기자에 해당하는 것은 스테이터 코일이다. 자, 모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색깔로 된 키워드만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축전지의 전기를 정류자에 전달하는 것은 브러쉬입니다. 3분의 1 마모시 교체한다. 그리고 기동전동기 전기자 코일에 항상 일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정류자를 설치합니다. 일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정류자의 역할입니다. 자, 디젤 교류 발전기의 고장 시의 현상은 발전기 고장나면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고 헤드램프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전류계 지침이 마이너스를 가리킨다. 하지만 그렇다고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시동이 꺼진다? 아니에요. 이건 가솔린에서는 그렇지만 디젤 교류 발전기에서는 고장났다고 바로 배터리 방전되고 시동 꺼지지 않는다. 자, 교류 발전기의 작동 중 소음의 원인은 각종 베어링이 손상됐다, 벨트 장력이 약하다, 고정 볼트가 풀렸다, 모두 기계적인 어떤 마찰에 의한 소음의 원인이 되겠죠. 하지만 축전지 방전됐다고 소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직류 레귤레이터, 교류 레귤레이터. 전압 조정기가 레귤레이터인데요. 일정 전압을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레귤레이터. 자, 직류 레귤레이터는 역류 방지 컷아웃 릴레이가 있고 출력 전류 이상을 방지하는 전류 제한기가 있는 게 직류 레귤레이터. 전류 조정기 컷아웃 릴레이가 없고 전압 조정기만 있는 것이 교류 레귤레이터입니다. 전압 조정기의 종류에는 접카트 있습니다. 접카트. 와, 접카트 있네요. 접카트. 접지식, 카본 파일식, 트랜지스터식 있어요. 뭐가? 전압 조정기. 전압 조정기의 종류에는 접지식, 카본 파일식, 트랜지스터식이 있다. 레귤레이터가 고장났을 때는 발전기가 발전해도 축전지에 충전이 되지 않겠죠? 일정 전압을 유지해주지 못해서 충전되지 않는다. 자, 등화 장치에는 먼저 전조등이 있겠죠? 전조등 좌우 램프는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선식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오래 써야 되니까. 실드빔식 전조등과 세미 실드빔식 전조등이 있는데요. 먼저 실드빔식 전조등은 일체형입니다. 실드빔식 일체형이다. 반사경과 필라멘트가 일체형이라서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조등을 전부 교환해야 된다. 실드빔식. 전등만 교체할 수 있다. 세미 실드빔식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있고 사용에 따른 광도 변화가 적은 게 실드빔식 전조등. 자, 세미 실드빔식 전조등은 전구만 따로 교환 가능하다. 요게 중요해요. 먼지, 습기가 들어가면 조명 효율이 떨어지고 할로겐 램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미 실드빔식. 자, 방향 지시등이 한쪽만 전멸이 빠르다면 가장 먼저 램프, 전구를 점검하면 되겠죠? 한쪽만 전멸 빠르다. 가장 먼저 램프 점검하고 한쪽만 고장일 때 그 원인은 전구 한 개가 단선됐다. 녹발생으로 전압이 떨어졌다. 규정 용량의 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쪽만 고장일 때 원인 맞습니다. 하지만 플래셔 유닛이 고장났다? 요건 아니에요. 자, 에어컨 신냉매는 R134A. R134A는 에어컨 신냉매입니다. 자, 계기판 경고등으로 방향 지시등, 제동 등의 확인은 운행 전에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운전 중에 충전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충전 경고등 들어왔다. 충전되고 있는 게 아니라 되지 않으니까 경고등이 들어왔겠죠?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면 즉시 시동 끄고 오일 계통 점검합니다. 오일 경고등 즉시 시동 끈다. 기관의 온도계 눈금이 나타내는 것은 냉각수의 온도입니다. 기관 온도계 눈금은 냉각수 온도를 표시한다. 기관을 회전하여도 전류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류계가 불량하거나 스테이터 코일이 단선됐다. 레귤레이터가 고장났다. 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레귤레이터가 고장나면 전류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전됐다고 전류계가 움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축전지 방전 때문은 아니다. 자, 자가진단 기능이란 고장진단 테스트 단자로 항상 시스템을 감시하며 필요시에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이 자가진단 기능. 제어 유닛 ECU란 전자제어 디젤 분사 장치에서 연료를 제어하기 위해서 센서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 정기적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ECU입니다. 전자제어 디젤 분사 장치에서 연료 제어를 위해서 각종 정보를 정기적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ECU. 자, 마지막으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는 두 개의 소자로 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해서 P-N 접합이라는 구조를 만들면 다이오드가 되고, 이 트랜지스터는 세 개의 반도체 소자를 사용해서 NPN이나 PNP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거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가 이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다이오드는 소형이고 가볍습니다. 예열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작동하고 전력 손실이 적으나 고압 고전압에는 약하다. 자, 고압 고전압에 약한 것은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지스터도 소형 경량이고 고온고압에 약하다. 자, 다이오드 중에 포토 다이오드는 빛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전기 소자입니다. 포토는 빛이다. 포토 다이오드. 자,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소형 경량이고 고온 고전압에 약하고 수명 길고 내부 전압 강화가 적다. NPN형은 이미터 접지, PNP형은 컬렉터 접지인데 그냥 외웁니다. N으로 시작하고 이미터 접지니까 NE, P로 시작하고 컬렉터 접지, P컬, NEP컬. 트랜지스터의 NPN형은 이미터 접지, PNP형은 컬렉터 접지다.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은 지연회로, 증폭회로, 스위칭회로 있습니다. 찌증스가 트랜지스터 회로작용이다. 자, 다음은 굴착기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연소실에서 4행정 사이클로 생산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커넥팅 로드를 타고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전달되고, 이 맥동적인 회전을 관성력에 의한 부드러운 회전으로 원활한 회전으로 바꾸는 장치가 플라이 휠이라고 했죠. 이 플라이 휠은 클러치에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이 밀착되어서 이 변속 장치로 전달되게 되겠고, 이 변속기에 이어서 구동력을 바퀴 크기에 적합하도록 바꿔주는 종감석 기어, 구동축 차륜으로 이어져서 최종적으로 바퀴가 구동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동력 전달 순서에서는 동력 전달이 어떤 부품들을 순서로 차륜까지 이어지는가, 요 순서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마찰 클러치를 쓰느냐, 토크 컨버터를 쓰느냐. 수동 변속기면 마찰 클러치, 자동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를 쓰는데요. 각각 순서는 마찰 클러치의 경우 엔클 변종 앞차다. 엔진,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어와 차동 장치, 앞 구동축 차륜으로 이어집니다. 엔클 변종 앞차. 또는 보기에 앵클 변종까지는 똑같고 차동장치 구동축 바퀴로 나오기도 합니다. 앵클 변종 차구바, 수동 변속기인 마찰 클러치 형식이고요. 자동 변속기다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데 클러치 자리에 토크 컨버터만 넣으면 돼요. 엔토 변종 앞최차다. 엔진 토크 컨버터, 변속기 종감속 기어, 앞 구동축 최종 감속기 차륜으로 보기가 나옵니다. 엔토 변종 앞최차.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과급기 터보 차저는 엔진 파트에 등장하죠. 실린더에 압축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는 공기 압축 공급 장치지 동력 전달 장치 아닙니다. 과급기 터보 차저는 동력 전달 장치 아니다. 자, 클러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여기가 클러치 페달이고요. 평상시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요 단면상으로 봤을 때 이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플라이 휠의 엔진 구동력이 클러치의 디스크와 압력판과 밀착되어서 클러치 축을 따라 구동축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변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변속기의 톱니의 맞물림을, 크고 작은 톱니의 맞물림을 서로 바꿀 때
이 동력을 살짝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엔진을 정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플라이 휠이 계속 회전하는 것은 그냥 두고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클러치의 디스크와 압력판이 떨어지면서 플라이 휠의 회전력이 축을 따라 전달되지 않도록 잠시 멈추는 그 사이에 기어 변속을 하고 다시 클러치 페달에 발을 떼게 되면 디스크와 압력판이 플라이 휠과 다시 착 밀착되어서 계속해서 기관 엔진에서 생산된 회전력을 변속기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클러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의 동력 전달 매체로 유체,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유체 클러치고 이는 자동 변속기에 많이 쓰입니다. 유체 클러치의 일종인 토크 컨버터도 자동 변속기에 많이 쓰인다. 자, 요 그림은 마찰 클러치를 말한 거고요. 유체 클러치의 경우 가이드링은 원치 않은 소용돌이, 와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와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체 클러치의 가이드링의 기능은 와류 감소다. 자, 통상적으로 클러치의 용량은 엔진 회전력의 1.5에서 2.5배입니다. 이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엔진 회전력의 크기를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는 엔진 회전력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엔진 회전력의 1.5에서 2.5배의 용량을 가져야 된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자, 이 마찰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 사용되며 엔진과 변속기 사이 동력을 단속한다. 이 단속이라는 말이 끊어주고 연결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기출지문 그대로니까 그냥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 사용된다고 해도 마찰 클러치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 용량이 너무 크면 엔진 정지나 동력 전달 시에 충격이 일어나므로 엔진 회전력의 1.5에서 2.5배, 1.5에서 2.5배 정도 크면 되고 너무 작으면은 클러치에 슬립이 발생합니다. 클러치가 회전력을 못 따라가니까 미끄러진다. 자, 클러치는 엔진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지는 역할을 하므로 변속할 때만 동력을 끊어야 되겠죠? 클러치 페달을 밟습니다.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계속해서 엔진 동력을 전달하게 되겠어요. 클러치의 압력판은 플라이 휠에 클러치판을 압착시킨 다음 플라이 휠과 같이 회전한다. 아까 봤고요. 쿠션 스프링은 클러치 판의 변형을 방지하는 부품입니다. 쿠션 스프링은 변형 방지.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클러치가 미끄러지겠죠? 클러치 스프링 장력이 약하면 클러치 미끄러지고, 자, 클러치 페달에 유격을 두는 이유는 미끄럼 방지 목적입니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란 클러치의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 사이의 거리인데요. 요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디스크와 압력판이 떨어지는 거리가 결정돼서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유격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클러치 페달을 밟아도 이 디스크와 압력판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클러치 유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은 미끄럼 방지 목적인데 유격이 너무 크면 끊어지지 않는다. 동력이 차단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치가 자꾸 미끄러지면 제대로 동력 단속이 안 되면서 속도가 감소하고 견인력이 감소한다. 그리고 연료 소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관행된다? 자, 클러치와 상관없죠. 클러치가 자꾸 미끄러지면 속도 감소, 견인력 감소, 연료 소비 증가로 나타난다. 자, 이런 클러치의 기능을 동력 전달 매체로 유체를 사용해서, 오일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유체 클러치인데, 이 유체 클러치를 더 연구해서 선풍기 두 대를 마주본 것과 같이 더 효율적인 구조로 만든 것이 토크 컨버터입니다. 이 스테이터를 추가해서 유체 클러치를 보강한 것이 토크 컨버터다. 자, 위에 게 토크 컨버터, 아래쪽에 유체 클러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테이터의 유무입니다. 그냥 터빈과 케이싱으로 이루어진 것이 유체 클러치, 터빈 맞은편에 스테이터를 추가한 것이 토크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 역시 유체를 매체로 하여 토크를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자,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펌터 스링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펌프, 터빈, 스테이터, 가이드 링이 있다. 펌터 스링. 이 토크 컨버터에 사용되는 오일은 점도가 적당해야 되고 어는 점, 빙점은 낮고 끓는 점, 비등점과 착화점은 높아야 되겠죠. 자, 모두 안정성이 커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돼요. 점도는 적당하고 빙점은 낮고 비등점과 착화점은 높아야 얼지 않고 불이 붙지 않는다. 자, 다음은 클러치에 이어서 각 기어들의 조합으로 구동 속도를 조절하는 변속기입니다. 자, 자동 변속기의 주요 부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선유, 링유로 돼 있다. 자동 변속기 주요 부품은 성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 캐리어입니다. 선유, 링유. 자동 변속기, 선유, 링유. 자, 변속기는 트랜스미션이죠? 트랜스미션에서 소음이 심하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어 오일 양을 체크합니다. 변속기 소음이 심하다면 기어 오일 양을 체크한다. 기어 오일이 부족하면 소음이 일어난다. 자,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를 변속하면 당연히 소음 발생하고 기어 손상되겠죠. 자, 이런 변속 기어의 이중 물림 방지 장치는 인터락 장치. 이중으로 물리지 마라. 인터락 장치가 변속 기어의 이중 물림 방지 장치입니다. 자, 앵클 변종 앞차에서 자, 변속기에 이어서 종감속 기어, 차동 기어로 이어지죠. 그 사이에 연결된 것이 바로 프로펠러 샤프트인데요. 이 프로펠러 샤프트는 원통형 톱니바퀴인 슬립 조인트와 십자축 이음인 유니버셜 조인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 슬립 조인트는 슬립 이음이라고 하고요. 이 추진축의 길이 방향을 조절한다. 길이 슬립입니다. 그리고 십자축으로 돼 있다. 유니버셜 조인트, 자재 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음, 슬립 조인트와 십자축 조인트, 길이 슬립, 자재 이음. 둘 다 꼭 알아두십니다. 자, 추진축의 회전 시 진동 방지는 추진축의 밸런스 웨이트로 한다. 진동 방지는 밸런스 잘 잡아라. 밸런스 웨이트. 추진축의 길이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슬립 조인트고요. 두 축 간의 충격 완화와 각도 변환을 쉽게 해주는 것은 유니버셜 조인트, 십자축 자재 이음입니다. 자, 종감속 B를 물어본다. 링구인데요, 링퍼구다. 링기어 이수 나누기 구동기어 이수가 종감속 B를 말합니다. 종감속 B는 링구다. 쫑링구. 자, 자재 이음, 슬립 이음, 베어링, 볼 조인트 등 이 구동축에 연결된 부위에는 엔진 오일이 아니라 이때는 그리스를 주입합니다. 프로펠러 샤프트, 추진축의 여러 부품, 자재 이음, 슬립 이음, 베어링, 볼 조인트 등의 연결 부위에는 그리스를 주입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어에 대해 알아보면 직접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 이 트레드인데요. 노면과 직접 접촉해서 마모를 견디고 적은 슬립으로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타이어의 부분은 트레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카커스입니다. 여러 겹의 고무 피복 코드로 타이어의 골격을 이룬다. 타이어의 뼈대, 타이어의 골격은 카커스입니다. 자, 건설기계에 쓰는 저압 타이어의 표시 순서는 저폭내입니다. 저폭내. 저압 타이어는 폭, 내경, 플라이 레이팅 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 18, 15 PR이다. 그랬을 때 요 9는 폭이고 18은 내경, 15는 강도를 뜻하는 플라이 레이팅을 적은 거예요. 저압 타이어 표시 순서는 저폭내풀, 저폭내다. 자, 그리고 차동 기어 장치는 운동에 차이가 있다. 운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기어 장치다. 그런 뜻으로 회전을 할 때, 선회를 할 때 좌우 바퀴의 속도를 다르게 해서 원활한 선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 차량이 선회를 할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켜서 원활한 선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차동 기어 장치다. 그래서 노면의 저항이 적은 바퀴가 빠를 수 있다. 좀 맞는 표현이에요. 노면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빠를 수 있고 좌우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해서 원활한 선회가 이루어진다. 차동 기어 장치예요. 자, 다음은 조향장치 알아보겠습니다. 조향 휠, 핸들을 통해서 바퀴까지 방향전환 조작력을 전달하는 순서는 핸조피드 타조바다. 핸들, 조향기어, 피트먼 암, 드래그링크, 조향암 바퀴까지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순서가 나온다. 핸조피드 타조바. 자, 이 지게차의 조향 방식은 뒷바퀴가 돌아가는 앞바퀴 구동, 뒷바퀴 조향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향 원리는 에커만 장토식이다. 지게차의 조향 원리는 에커만 장토식, 뒷바퀴 조향 방식이다. 자, 그리고 지게차의 조향 장치의 유압 실린더는 복동식 양로드형입니다. 지게차의 조향 장치의 유압 실린더는 복동식 양로드형이다. 조향 기어 구성품은 원색조, 웜기어, 섹터기어, 조정 스크류로 되어 있고요. 조향 기어 구성품은 8색조 아니고 원색조, 웜기어, 섹터기어, 조정 스크류다. 자, 조향 기어의 백래시. 자, 이 백래시는 톱니바퀴의 틈새를 말해요. 이 백래시가 크면 당연히 핸들 유격이 커지겠죠? 핸들 유격이라는 거는 핸들을 돌렸을 때 바로 바퀴가 움직이지 않죠? 어느 정도 돌아가고 나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지 상태에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때까지 핸들이 돌아간 거리, 그 크기가 핸들 유격입니다. 기어 백래시가 크면 핸들 유격 커진다. 그리고 벨 크랭크는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타이로드를 직선 운동시킨다. 자, 엔진에서도 봤듯이 이 크랭크류는 어떤 운동 형태를 바꾸는데요. 직선 운동,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크랭크류인데 벨 크랭크류는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타이로드를 직선 운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자, 이 드래그 링크는 벨 크랭크와 실린더 사이에 설치합니다. 벨드실이다. 벨드실. 벨 크랭크 있고 드래그 링크 있고 실린더로 연결됩니다. 벨드실. 자, 이 지게차의 핸들 유격이 커지는 원인은 자, 타이로드와 볼 조인트의 마모, 조향 바퀴 베어링의 마모, 피트먼 암의 헐거움, 모두 조향 장치 자체의 마모나 헐거움이에요. 자, 핸들에서 이어지는 조향 기어와 피트먼 암, 드래그 링크 등 조향 계통 부품의 마모나 헐거움이다. 타이어 마모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조향 장치의 핸들이 무거운 이유. 자, 유압계통의 오일 부족. 요 유압은 스티어링 오일을 말하죠. 조향 장치 유압계통의 오일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압이 낮다. 마찬가지 이유죠. 유압계통의 공기 혼입이다. 핸들이 무거워집니다. 조향 장치 핸들 무거운 이유는 유압계통 오일 부족, 유압 낮다, 공기 혼입 때문이다. 동력 조향 장치. 자, 우리 흔히 아는 파워 핸들인데요. 이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은 작은 조작력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설계 제작 시에 기업이 선정이 용이하다. 굴곡 노면의 충격 흡수와 심의 현상. 진동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심의 현상이 감소한다. 동력 조향 장치, 파워 핸들의 장점입니다. 작은 조작력으로 조작 가능하고 기업이 선정용이 충격 흡수, 심의 현상 감소입니다. 자, 우리가 꼭 시험이 아니라도 일반 자동차들도 휠 얼라이먼트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보면 먼저 토이는 차량을 위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간격이 뒤쪽이 앞보다 좁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8팔자 모양으로 앞바퀴의 간격이 뒤보다 앞이 좁은 걸 말한다. 자, 이 토인 조정을 통해서 고속주행 안정성과 타이어 편마모를 방지합니다. 토인 조정의 목적은 고속주행 안정성과 타이어 편마모 방지다. 자, 이 지게차의 토인 조정은 무엇으로 할까요? 물으면 타이로드로 합니다. 타이로드로 지게차 토인 조정한다. 토인 조정은 타이로드로 합니다. 자, 캠버각은 앞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직축과 타이어 중심선이 이루는 각도다. 캠버각을 두는 이유는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 타이어 이상 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지게차의 캠버각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는 핸들 쏠림이 발생하고 트레드 편마모가 된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캠버각이 틀어지면 핸들 쏠림 발생하고 트레드 편마모가 일어난다. 킹핑 경사각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을 때 이 킹핑 중심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킹핑 경사각입니다. 타이어 중심선과 수직선의 사이 각도는 캠버각이고 킹핑 중심선과 수직선의 각도다 킹핑 경사각이에요. 킹핑 경사각은 핸들 조작력과 복원력을 증대시키고 충격 감소 역할을 한다. 킹핑 경사각. 자, 마지막으로 캐스터각은 이번에는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앞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조향축이 기울어 있는 각도를 말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조향축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를 통해서 주행 방향성을 향상시키고 핸들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캐스터각입니다. 캐스터각은 조향축을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뒤로 누워있는 건데 주행 방향성과 핸들 복원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캐스터각을 둔다. 자, 이러한 앞바퀴 정렬, 휠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타이어 마모를 최소화하고 직진성, 조향 복원력, 방향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역시나 작은 힘으로 핸들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휠 얼라이먼트. 자, 제동장치인데요. 자, 이러한 브레이크 장치, 제동장치의 조건은 마찰력으로 정지시키는 거니까 마찰력이 좋아야 되고 실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점검 정비가 용이해야 된다.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모든 바퀴에 균등한 제동력을 발생시켜야 된다. 자, 이러한 브레이크 장치에 적용되는 원리는 브레이크 페달에는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이런 유압을 쓴다. 유압식 브레이크에는 또 파스칼의 원리 이용합니다. 유압의 원리다.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유압 계통이 누설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일어나겠죠. 유압식 브레이크는 유압 계통이 누설 파손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잔압 유지 역할이다. 자, 배웠죠? 체크 밸브죠. 잔압 유지, 역류 방지, 체크 밸브고요. 자, 제동 장치의 마스터 실린더에 리턴 구멍이 막히면 브레이크 오일이 돌아오지 못해서 제동이 풀리지 않는다. 리턴 구멍 막히면 제동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베이퍼 락. 자, 베이퍼는 기포죠. 베이퍼 락 현상은 긴 내리막 등에서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했다. 그러면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간격이 좁아져서 지속적으로 끌림이 발생합니다. 마찰이 발생해서 브레이크 오일이 이 마찰열로 끌어올라 비등해서 기포가 발생하는, 그래서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히 되지 않는 현상이 베이퍼 락 현상입니다. 베이퍼 록 또는 오일의 과도한 수분 함량, 오일 변질 등으로 이 끓는 점, 비등점이 낮아져서 발생하기도 해요. 베이퍼 락 현상은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 시 브레이크 오일이 마찰열로 끌어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방지 방법으로는 긴 내리막에서는 저속 기어로 변속하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베이퍼 락 방지 방법은 엔진 브레이크 사용이다. 그리고 페이드 현상은 계속된 브레이크 사용 시에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사이에 과도한 마찰열로 마찰 계수가 떨어져. 자, 요게 중요 키워드예요. 마찰 계수가 떨어지고 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작동 중지하고 열이 식도록 한다. 페이드 현상입니다. 드럼과 라이닝 사이 과도한 마찰열로 마찰 계수 떨어지는 현상, 페이드 현상. 자, 대형차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진공식 배력장치란 제동력을 배가시킨다, 보조장치라는 의미입니다. 주 제동장치가 있고 보조 브레이크로 진공식 배력장치를 이용해서 신속한 제동을 이끌어낸다. 뒷바퀴 부근에 설치해서 릴레이 밸브 불량 시에도 브레이크 밸브로부터 압축 공기로 제동이 가능하답니다. 제동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된다. 왜냐? 보조 브레이크니까. 이 배력장치의 릴레이 밸브가 불량해도 주 브레이크 밸브로부터 압축 공기로 제동이 가능하다. 자, 이상입니다. 불찾기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한방의 정리, 제동장치까지 알아봤고요.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